자, 리눅스 커널은요, 5개의 스케줄러 클래스를 지원하며 프로세스가 이를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스케줄러의 세부 동작을 객체화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제 일반 대중들은요, 리눅스 커널의 메인 스케줄러는 CFS 스케줄러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긴 한데 그 프로세스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유연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5개의 스케줄러 클래스가 리눅스 커널에 존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일반 우선순위로 실행이 되는 프로세스들은요, 그냥 CFS 스케줄러 클래스로 등록돼서 실행이 된다 라고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실전 프로젝트에서 여러 다양한 이슈를 디버깅 하시려면 이 밖에도 조금 더 스케줄러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우선순위가 이제 100부터 139인 그 일반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그냥 CFS 스케줄러로 등록돼서 스케줄러 클래스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선순위가 0부터 99인 실시간 프로세스죠, RT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RT 스케줄러 클래스로 등록돼서 실행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아무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요, 그 CPU 코어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이제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실행할 프로세스가 없을 때 이제 실행되는 스케줄러 클래스가 아이들 스케줄러입니다. 그래서 스탑 스케줄러와 데드라인 스케줄러도 알면 되게 좋은데, 일단 이 3개의 개념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3개의 스케줄러 클래스가 언제 등록되고 실행되는지 파악하셔도 여러분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current라는 정보가 보이잖아요. 이 current는 그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시작 주소를 뜻하고요. 이 current의 구조체, 자료 구조는 태스크 언더바 스트럭이죠. 자, 그래서 요 태스크 디스크립터에 스케드 클래스라는 필드가 있는데요. 이 필드가 스케줄러 클래스를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드를 보면서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스케드 포크라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프로세스가 생성이 될 때 호출이 되는데, 이게 보시면 프로세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보시면 우선순위가 실시간 프로세스, RT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이 P가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를 나타내는 구조체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구조체가 태스크 스트럭입니다. 이 태스크 디스크립터에 스케드 클래스라는 필드에 이제 이 변수의 주소를 등록을 하고요. 만약에 우선순위가 일반 프로세스 우선순위인 경우에는 fair schedule class라는 이 스케줄 클래스를 이 필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만 봐서는 사실 이 스케줄 클래스가 어떤 내용인지 좀 보기 좀 어려운데요. 먼저 요 스케드 클래스라는 구조체를 필드를 설명을 하고요. 이어서 트레이스 32로 그 일반 프로세스의 스케줄러 클래스, 그리고 RT 프로세스의 스케줄러 클래스, 이어서 아이들 프로세스의 스케줄러 클래스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줄러 클래스 자료 구조는 이와 같은데요. 코드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헤더 파일에 있는데, 이 스케드 클래스라는 구조체는요, 함수 포인터를 저장하는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큐 태스크란 필드가 보이는데요. 이 필드는 프로세스가 실행 가능한 상태가 돼서 런큐에 삽입될 때 호출이 되고요. 그리고 DQ 태스크는 프로세스가 런큐에서 뭐 제거가 좀 표현이 좀 그런데
DQ 되면서 이제 프로세스가 더 이상 실행 가능한 상태가 아닐 때 DQ 이제 태스크 필드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가 스스로 yield 시스템 콜을 실행할 때 이제 yield 태스크 필드에 등록된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리고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프리엠션 될 조건인지를 검사를 할 상황이면 이제 check preempt current라는 필드로 등록된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핑 데스크 태스크는요, 다음에 실행할 프로세스를 선택할 때 이 함수 포인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각각 필드를 보면서 스케줄러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프로세스의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태스크 디스크립터는 RT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예요. 보시면 이게 이제 스테이트 필드가 있고 스택 필드가 있죠. 그런데 이 필드의 아랫부분을 보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49예요. 49면은 우선순위가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스캐드 클래스라는 필드를 보시면 RT 스캐드 클래스라는 변수의 변수의 위치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 스캐드 클래스란 구조체는 그 함수 포인터를 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필드는 이제 inq task rt, dq task라는 필드는 dq task rt, yield task는 yield task rt라는 함수 포인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일반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를 보면요, 이게 보시면 여기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스캐드 클래스란 필드를 보시면 fair 스캐드 클래스의 변수를 이제 가리키고 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inq 태스크 필드는 inq 태스크 fair, 그리고 dq 태스크는 dq 태스크 fair, yield 태스크는 yield 태스크 fair란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선순위가 120인데요. 120이니까 일단 일반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inq 태스크는 inq task rt라는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잖아요. rt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이 경우는 inq task fair라는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idle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를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sched 클래스라는 필드는 idle sched 클래스라는 그 전역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inq 태스크는 이제 함수 포인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dq 태스크는 dq task idle이라는 함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idle 프로세스는요,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더 이상 실행할 프로세스가 없을 때 이제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프로세스이고요. 보통 이제 프로세스의 이름은 스와퍼 /0이고 0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CPU 코어 1번에서 더 이상 실행할 유저 프로세스를 뜻하겠죠. 유저 프로세스가 없을 때에는 스와퍼 /1이라는 아이들 프로세스가 실행되게 됩니다. 이처럼 그 스케줄러 클래스는요, 여러 우선순위에 따라서 스케줄러 클래스가 바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스케줄러 클래스도 바뀝니다. 처음에 보셨던 코드를 보시면요, 우선순위를 체크하잖아요. 만약에 우선순위가 실시간 프로세스의 우선순위이면 이렇게 rt sched 클래스를 이렇게 스케줄러 클래스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러 클래스에 대한 그 코드를 이제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코드를 보면서 스케줄러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코드는요, enqueueTask라는 이제 함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프로세스에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게 태스크 디스크립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 포인터의 구조체, 자료 구조는 태스크 디스크립터이잖아요. 스케드라는 이제 필드에 접근한 다음에 enqueueTask라는 함수 포인터를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코드를 실행하는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100부터 139인 일반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이 함수 포인터를 실행하면 enqueueTaskFair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enqueueTask라는 함수 포인터가 enqueueTaskFair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RT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enqueueTaskRT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 RT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를 보면요, 여기 잠깐만요. 예, 여기 보시면 enqueueTaskRT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눅스 커널에서 가장 중요한 모듈 중에 하나인 스케줄러의 코드를 보시면요, 이렇게 스케줄러 클래스와 관련된 소스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스케줄러 클래스와 관련된 개념을 모르면 코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프로세스는 이 함수로 호출이 되고, RT 프로세스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된다 라고 이 관련된 코드를 보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